미사 강변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미국 LA에서 지역 특산물 판촉 행사를 벌여 교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영주 소란기 마을이 제1회 행복마을 만들기 경복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11월에는 경복 대표로 전국대회에 출전합니다. 안동시가 선조들의 어로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낙동강 노치잡이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위치해 있는 평창 미탄초등학교가 예술인들과 학생들의 손길로 밝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생성 덕구정보화 마을이 도시민들에게 체험마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균형 발전과 문화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의 뉴스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겨울에 실내에만 계시지 말고 밖에서 햇빛을 쬐며 운동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50대 이상 여성 3명 중 1명이 골다공증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감소하고 구조가 변하면서 골절 위험성이 높아지는 골격계 질환입니다. 이 골다공증은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이 아무런 증상이 없고 첫 증상이 골절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예방이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햇빛을 받아야만 생성되는 비타민 D가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 뼈를 더욱 튼튼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쌀쌀해지는 날씨에 실내에만 계시지 말고 밖에서 가벼운 산책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적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경기도부터 시작합니다. 하남 미사 강변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학교들도 속속 문을 열고 있는데요. 미사 강변초등학교가 초등학교로는 올해 2번째로 개교식을 가졌습니다. 개교식을 마친 후에는 학부모와 전교생이 모여 한마음 축제를 즐겼습니다. 바른마음 밝은 지혜, 도전하는 용기. 미사 강변초등학교가 명문학교로의 발전을 기원하며 10월 10일 개교를 선포했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등이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면서 초등학교로는 미사초등학교에 이은 2번째 개교입니다. 이날 개교식에는 이교범 하남시장을 비롯해 정수근 교육장과 하남시 교장단 등이 참여해 개교를 축하했으며 이웃학교의 축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개교식이 끝난 후에는 한마음 축제를 열고 학부모와 교사, 전교생이 모여 게임과 운동을 통해 함께 달리고 힘을 합치면서 하나의 교육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미사 강변초등학교는 지난 9월 1일 첫문을 열고 현재 7학급 133명의 어린이들이 새롭게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창의지성을 키우기 위한 학년별 특성화 프로그램과 스포츠 동아리, 눈높이 독서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방침입니다. 한편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는 2014년 미사 강변중학교, 미사초등학교, 미사 강변초등학교까지 3개 학교가 개교했으며 2017년까지 총 14개 학교가 개교할 예정입니다. 오산시는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문화공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공장 9번째 시리즈인 아삭아삭 체험전이 오는 11월 7일까지 열리는데요. 아삭아삭은 사계절과 열매, 그리고 교육 연극을 접목한 가족체험 놀이터입니다. 미술관으로 놀러 온 아이들은 색다른 체험을 해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마냥 즐거운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간 첫 번째 방에서는 새콤달콤한 봄의 과일들과 만나게 됩니다. 과일즙 물감으로 달콤한 향기를 맡으며 과일을 그려보고 과일 맛 가득한 전통 한과도 만들어 볼 수 있어 코와 입과 촉감 등 오감이 즐겁습니다. 여름의 열매를 테마로 진행되는 2번째 방에서는 빛을 이용한 라이트 드로잉으로 알록달록 예쁜 열매를 그리고 오물조물 만든 야광 클레이로 반짝이는 예쁜 오아시스를 찾아볼 수 있어 쑥쑥 자라나는 아이들의 호기심과 창의성을 키워줍니다. 3번째 방에 가면 가을에 수확되는 곡식 열매들이 방 안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가을 과일을 찾아 도장을 쾅쾅 찍어보고 콩, 팥 등 곡식 열매들로 가득 채워진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신나게 놀다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콩비를 맞으며 한껏 소리를 질러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오감 체험학습. 못 말리는 놀이터 시리즈 9번째 이야기 아삭아삭은 즐거운 놀이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줍니다. 부천 무릉도원 수목원에 국화꽃이 활짝 폈습니다. 국화 한글과의 만남이란 주제로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스치듯 지나가는 가을, 국화와 함께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있고 자동차도 있어요. 한지여워요. 가을의 전령 국화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꽃을 연상시키듯 가느다랗게 흩뿌려지는 꽃잎에서 작은 꽃잎이 서로 뺨을 맞대어 만들어낸 동그란 국화. 커다란 꽃송이와 아기자기한 들국화까지 다양한 색상, 다양한 모양의 국화꽃이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국화옷을 갈아입은 커다란 코끼리. 한반도 지도에도 에펠탑에도 국화가 만발했는데요. 특히 이번 전시회는 국화, 한글과의 만남을 주제로 진행돼 국화로 만든 한글 자음 작품 12점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름다운 자태에 반해 향기에 취해 국화 세상에 푹 빠진 사람들. 아이들도 어른들도 국화와의 추억을 사진 속에 담느라 연신 분주히 움직입니다. 꽃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고요. 국화가 이렇게 많네요. 애들 오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날씨 너무 좋고요. 우리 회사에서 동아리에서 왔는데 너무 기뻐요. 좋고. 국화 전시회는 오는 26일까지 무릉도원 수목원 정원에서 진행되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가을의 전령 국화,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햇살 조명을 받으며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엔 국화 세상에서 가을 산책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수 지역을 찾은 하계 전지훈련 선수단이 2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는 동계훈련팀도 적극적으로 유치해 지역 경제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시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하계 전지훈련팀을 유치한 결과 12종목에 걸쳐 2만 6천여 명의 선수단이 우리 시를 방문했습니다. 시는 전지훈련단 유치로 26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미국 LA 한인축제와 오렌지 카운티 축제를 겨냥해 LA에서 여수 특산물 판촉 행사를 열었습니다. 현지 교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시는 미국 LA 한인축제와 오렌지 카운티 축제, 현지 대형 식자재 납품업체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지역 농수 특산물 판촉 활동을 벌여 4억 2,300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또 현지 바이어들과 멸치, 젓갈, 밑반찬류 등 16만 5천 달러의 수출 계약을 달성해 앞으로 수출 물량의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전통 고기잡이 모습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4회 낙동강 노치잡이 전통천렵시연회가 안동시에서 개최됐습니다. 2014 낙동강 노치잡이 전통천렵시연회가 전통 계승의 고장 안동시 낙동강 두물머리에서 개최됐습니다. 삼배옷과 모시옷 등 전통 의상을 입은 어부들이 명주 실그물로 노치를 잡으며 전통 천렵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옛 방식 그대로 누치를 잡는 생생한 모습이 수려한 낙동강 가을 정취와 어우러지며 추억 속 우리네 전통을 되새겼습니다. 영주 소량기 마을이 제1회 행복마을 만들기 경북 콘테스트에서 마을 경관 환경 부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을 가꿔 의미가 깊은데요. 오는 11월에는 경북 대표로 전국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소량기 마을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솔숲을 가꾸고 약수터 복원과 펜션 조성 등으로 뛰어난 경관을 연출해
주민 주도의 추진 방식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경북 콘테스트는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주관으로 행복하고 활력 있는 마을 만들기 추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시군 지원 분야 최우수상 부문에 선정돼 주민사업과 시의 행정 지원이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소량기 마을은 오는 11월 경북 대표로 전국대회에 참가하며 전국대회에서 수상을 하면 내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대상에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평창군 밑단초등학교에서는 지역 예술인들과 학생들이 함께한 벽화 그리기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강원 지역 내에서도 문화 경제적으로 낙후된 곳에 학교를 중심으로 시행됐는데요. 낡고 어두웠던 학교 담장이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평창군 미탄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과 평창미술인협회 소속 화가 5명이 함께 참여한 벽화 그리기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추진하게 됐는데요. 강원문화재단과 벽산 엔지니어링이 힘을 모아 문화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벽화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내려와서 많은 이제 화가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개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또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환경을 꾸며준다는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지금 이제 체험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그거에 대한 그 벽화에 대한 애정이 아주 깊어져서 자기 모교에 대한 애교심 또 지역 사랑에 대한 애향심 모두가 길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미탄초등학교는 낡고 어두운 담장이 운동장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벽화 그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이곳은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아름다운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는데요. 자신들의 손을 거쳐 밝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학교를 보면서 아이들의 입가에는 환한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교를 제 손으로 직접 꾸며서 재밌고 저 6학년이어서 내년에 졸업을 하니까 그래도 전 미탄 중학교로 갈 거니까 중학교 가면서 가끔씩 초등학교 들려서 벽화도 볼 것 같고 그 친구들한테 제가 그림도 보여주면서 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벽화는 미탄 지역의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꾸며졌습니다. 미탄면의 중심인 청옥산의 사계절을 담아내고 이어 평창 아라리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더불어 미탄의 민물고기와 플라잉 낚시, 그리고 백룡동굴의 전설 등 미탄면이 갖고 있는 모든 모습을 벽화에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벽면이 이렇게 만들어짐으로 해서 학교 분위기도 또 살아나고 또 요즘에 한창 작은 학교 행복하게 만들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큰 힘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인성교육 한다고 하는데 이 그림 자체가 우리 마을의 정서가 담겨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림을 보면서 인성교육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학교의 벽화만 그려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미술 교육도 병행할 예정인데요. 그림을 통해 창의성을 키우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는 평창에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먼저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 홍보에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담장에 그려진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서 미탄초등학교 학생들이 무한한 상상력을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지역 내 이와 같은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햇빛700 강소라입니다. 전원생활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농촌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농업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매력 있는 농촌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횡성군의 대표적인 체험마을인 덕고 정보화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전유리 리포터입니다. 푸른 하늘과 자연을 즐기고 싶은 계절 가을. 강원도에는 유명한 관광 명소도 많지만 근래에는 크게 유명세를 떨치진 않더라도
소박한 농촌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마을형 관광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횡성읍 생은리와 정암 1, 2, 3리를 잇는 덕고권역은 얼마 전 횡성군에서 추진돼 온 권역 단위 종합정비 1단계 사업 완료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의 전형으로 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덕고 정보화 마을은 덕고 초등학교가 폐교된 후 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초등학교 건물을 인수했고 체험객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세덕사에서 전통 혼례 체험을 하고 있고요. 인성학교에서 떡매치기 체험하고 야생화 체험을 하고 있고요. 가을철에 주로 이제 고구마 캐기 체험도 하고 있고요. 올해 소들역 마을을 오픈했는데 그곳에서 떡갈비 만들기 체험도 하고 있고요. 외부인들이 오셔가지고 고기도 사가실 수 있고 거기서 드시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80여 명이 숙박 가능한 체험 공간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인성교육, 전통체험과 함께 자연과 함께하는 야생화 심기, 고구마 캐기, 떡갈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을과 연결된 덕고산 등산로를 오르며 건강도 챙기고 소들역 한우 체험 식당에서는 횡성 한우를 재료로 한 스파게티, 함박 스테이크 등의 양식 메뉴와 구수한 전통 한식 요리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와봤는데 상당히 그 시설도 잘 돼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너무 잘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저도 어제 저녁에 여기 와서 1박을 했는데 숙소도 상당히 깨끗한 편이고 아마 그 동네 분들이 관리를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와서 이렇게 즐기면서도 그 어느 곳에 가보더라도 이런 시설은 잘 보지 못할 정도로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덕고 정보화 마을에는 조리실, 급식실 등을 갖춘 도농교류센터와 한우 홍보관, 횡성한우 가공 판매장, 풀사료 재배 생산 시설이 준공돼 여행객들에게 횡성군 대표 체험마을의 다양한 면모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 2015년까지 완공될 제2단계 종합정비 사업으로 덕고 권역에는 숲해설사 및 체험 지도사와 함께하는 권역탐방 순환 이야기길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횡성한우, 제철 농산물 등 건강한 먹거리가 함께하는 덕고 정보화 마을에서 활기찬 농촌의 오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하남시 미사리에 가면 조정경기장과 선사유적지 등 가족들과 나들이 하기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남역사박물관이 개관해 가족 나들이 장소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난 여름 긴 공사를 마친 박물관에는 어떤 유물들과 볼거리들이 있는지 숨바꼭질 시간에 찾아가 봤습니다. 하남은 역사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지역이죠. 선사시대부터 삼국,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시대에 걸쳐 다양한 유적과 유물이 발굴되는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이런 하남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다시 꽃피우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곳이 바로 하남역사박물관입니다. 하남역사박물관은 2012년 하남문화예술회관 부지 내에 169억 원의 예산으로 신축 공사에 착공, 얼마 전 드디어 공사를 마쳤는데요. 2004년 옛 시청 건물 한편에서 소박하게 출발한 이래 꼭 10년 만에 새 건물에서 새 역사를 쓰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신데 개관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작업의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가 지금 박물관에서 총 전시실에 1150점 정도를 전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 700여 점은 지금 선별하여서 전시 중에 준비 중에 있고 나머지 490여 점에 대해서는 다음 주나 10월 중에 이제 저희들이 수령을 해서 전시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말로만 들어도 그 규모가 엄청난 것 같은데 전시실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박물관이 총 연면적이 이제 4,100제곱미터로 지하 2층과 그리고 지상 3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시실이 5개실로 그리고 저 유물을 보존 잘 하기 위해서 수정고가 총 3개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제 기타 교육을 위한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하남 역사박물관 신축 개관으로 비로소 한자리에 모이게 된 우리 지역 유물들은 모두 5개 전시실에 나눠 전시되는데요. 3층에는 선사존, 고대존, 고려존이,
2층에는 조선존과 근현대존이 마련돼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하남시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아무것도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혹시 꼭 봐야 하는 유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남에서는 선사시대의 유적을 아주 고르게 가지고 있는 미사리 유적을 들 수 있습니다. 미사리 유적은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그리고 원상국 백제 시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활 유적이 출토가 됐습니다. 특히 백제 시기의 반 유적은 국내 최초의 유적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 엄청난 크기의 불상이 뭔가요? 이 불상의 공식 명칭은 하사창동 철조 삭과 열애 자상이라고 하고요. 보물 33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불상은 고려시대 현존하는 가장 큰 불상으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이번 하남역사박물관을 신축하면서 똑같은 전통 방식으로 재현한 불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 밑에 대자는 사사창동 민가에서 보관하고 있던 실대 철불의 대자로서 최근에 이제 저희 박물관에서 기증을 받아서 같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3층 전시실이 미사리에서 출토된 선사시대 유물과 이성산성 출토 유물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2층에 마련된 전시실에는 광주향교 유물 등을 통해 유교 문화의 산실이었던 하남을 느낄 수 있으며 하남 지역의 3.1운동 관련 인물과 6.1준의 서유견문 등 하남의 근현대와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정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단순히 보고 이해하는 데만 그치는 박물관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하남역사박물관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현재 박물관 대학, 그리고 특별 강좌, 그리고 문화유적 답사, 전통문화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전시가 진행되면 상설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볼 것 많고 배울 것 많은 하남 역사박물관 언제가 개관일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10월 30일 목요일에 첫 관람객을 맞는다고 합니다. 동절기, 하절기 구분 없이 오전 9시면 문을 연다고 하니 휴관일인 월요일만 피하시면 언제든 관람이 가능합니다. 역사가 없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면에서 하남 역사박물관은 하남 시민들에게 새로운 미래와 또 자부심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올 가을 우리 아이도 손 붙잡고 박물관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남 역사박물관에서 리포터 현예슬이었습니다. 경남 김해시 진례면 김해분청 도자관 일원에서 제19회 김해분청 도자기 축제가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립니다. 김해시가 주최하고 김해도예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흙과 불의 축제, 김해분청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주제관에서는 김해분청 도자기의 역사와 유래 등을 소개합니다. 판매 전시장에서는 각종 도자기, 도자 액세서리, 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지난해 열린 축제 에피소드를 담은 사진전, 김해도예협회 회원들의 잔을 테마로 한 작품을 보여줍니다. 김해분청 노래자랑, 전국학생 물레경진대회와 더불어 분청 도자기 색화장토 칠하기, 물레체험, 도자기 액세서리 만들기, 비누방울 놀이체험, 풍경소원적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축제장 주변에는 코스모스 꽃밭과 포토존을 조성했다고 하니 가을 향기가 물씬 풍기는 제19회 김해 분청 도자기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울시 상암동 하늘공원에서 17일부터 26일까지 제13회 서울 억새축제가 열립니다. 축제 기간 동안 하늘공원은 오후 10시까지 개방되고 곳곳에서 문화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서울시와 에너지 드림센터는 방문객을 상대로 억새밭 생태교육을 시행하고 매일 선착순 100명에게 꽃씨를 선물합니다. 또 억새밭 UCC 공모전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금요일과 주말 저녁에는 하늘공원 중앙전망대에 설치된 임시무대에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연인들의 추억 이야기, 품바각설이, 프라이드 밴드, 고양필 색소폰 클럽, 우쿨렐레 오케스트라 등이 출연한다고 하니
깊어가는 가을 하늘공원에서 추억 만들어 보시는 것 어떨까요?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들면서 갑자기 일주량이 감소해 우울해지고 또 광선 치료를 하면 우울증 증상이 호전되는 특수한 형태의 우울증이 있습니다. 이를 계절성 정동장애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추워지면 활동량이 줄기 마련이고 경미한 우울증의 경우는 단순히 운동을 하거나 외출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을 호전시켜주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골다공증도 예방할 겸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 것 어떨까요?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